네, 여러분. 자, 국어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3강. 3강에서는 국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국어 본문을 같이 듣고 본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어.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오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화기애애? 그런 말도 알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은 어때요? 쉽지 않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진짜 그래도 돼요?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내용 확인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지금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 발표 준비. 2번, 동아리 홍보. 3번, 신입생 환영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동아리 홍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홍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홍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아리 홍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 신입생 환영회라는 환영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영회는 환영이라는 단어와 회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예요. 환영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환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 주는 것, 그것을 환영하다, 환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이 몇 번일까요?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나우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우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볼게요. 1번 교환학생이다. 2번 한국어를 잘한다. 3번 한국 친구가 많은 편이다. 쉽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나우카는 교환학생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한국 친구도 별로 많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도 같이 볼게요. 나우카가 유학 생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나우카가 교환학생인데 유학 생활이 힘들다고 했어요. 힘든 이유를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번, 동아리에 가입하기가 어렵다. 2번, 한국어로 발표 준비하기가 어렵다. 3번, 친구들에게 도움을 부탁하기가 어렵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나우카가 유학 생활이 힘든 이유는 한국어로 발표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어요. 잘 찾았네요.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국어에서 공부할 어휘와 표현 다시 만날게요. 네, 여러분. 어휘를 배워봅시다 순서예요. 국어에서는 대학 생활과 관련이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할 거라고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어휘들을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어휘입니다. 전공하다라는
AB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써지네요. AB. 네. 전공하다라는 AB 무슨 뜻일까요? 전공하다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죠? 맞아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돼요. 영어, 수학, 국어, 한국어, 과학, 사회, 정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 여러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전공으로 선택한 한 분야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전공하다 앞에는 명사인 무엇 그리고 을이나 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어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대학교에서 한 분야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어휘도 볼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휴강은요, 여러분, 강은 수업, 강의라는 뜻이고요. 휴는 휴게실, 혹시 휴게실이란 단어, 휴식 시간,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휴는 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휴강이라고 하면 수업, 강의를 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맞죠? 자, 그럼 예문을 같이 볼게요. 오늘 휴강이 된 것을 모르고 학교에 왔어요. 수업이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가끔 어떤 이유 때문에 수업을 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휴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수업이 휴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학교에 왔어요. 강의실에 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수업이 휴강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학교에 간 거죠. 그때 이런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도 같이 볼게요. 보고서라는 어휘예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고서라는 명사인데요. 이 보고서는 보고와 서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때 서는 글이란 뜻이에요. 글, 문서. 그럼 보고는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AB고요. 보고서의 보고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에서 거예요. 보고하다는 연구하거나 어떤 것을 공부하고 조사한 후에 알게 된 결과, 연구를 한 후에 알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보통 대학생들이 리포트라고 하는 과제 있죠, 여러분, 과제. 보통 학생들이 교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고서라고 이야기해요. 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요. 자, 그럼 그 다음 어휘 단어도 볼게요. 발표하다.
자, 발표하다는 동사 AB예요, 여러분. 발표하다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발표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연구한 것, 자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발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문을 볼게요. 한국어로 발표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자, 외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여러분처럼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학기에 2번 정도 발표를 하지요. 중간 발표, 기말 발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한국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괜찮죠? 지금까지 대학 생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같이 공부해 봤어요. 네, 여러분. 자, 그럼 국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민호의 대화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왔어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신입 회원이라고 했어요. 동아리에 사람들이 있어요. 동아리는 한 기관, 한 단체죠, 여러분. 그 안에 그 동아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회원이라고 해요. 회원, 동아리 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신입이라고 했어요. 신입생. 여러분, 신입생이 뭐죠? 학교에 새로 입학한 학생을 신입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신입회원은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회원을 신입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호가 이 동아리의 회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민호가 오늘 동아리에 새로 들어온 회원, 나우카예요. 나우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나우카가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우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라고 했어요. 화기애애하다. 자, 화기애애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위기가 좋다라는 뜻인데요. 분위기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 서로 화목하다, 서로 따뜻하다, 서로 관계가 좋다. 이런 의미로 분위기가 좋을 때, 분위기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을 때 화기애애하다, 화기애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나요? 화기애애. 자,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우카가 동아리 분위기가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기애애하네요. 여기 모여있는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정말 관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화기애애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화기애애? 그런 말도 알아요? 한국어를 정말 잘 하시네요. 라고 지영 씨가 칭찬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와, 화기애애? 이런 단어를 외국인이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한국어를 잘 하시네요. 라고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을 듣고 나우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하기는요, 잘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부한 기는요네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정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말, 칭찬이라면 그 말이 기는요를 사용해서 대답을 했을 때 겸손한 표현,
겸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기는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우카가 어머 아니에요. 한국말 잘 못해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잘하기는요.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 오늘 공부한 두 번째 문형이 있네요, 여러분. 자, 나우카 생각에 한국어를 잘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그때가 되려면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잘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여러분, 나우카의 대답을 듣고 지영 씨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은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쉽지 않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우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거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람에 따라서에 따라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더 말해봅시다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의미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좀 힘들어요. 나우카가 힘든데 무엇이 힘들다고 했죠? 보고서와 발표 준비가 어렵다고 했어요. 보고서와 발표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 있죠? 한국어가 서툴러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한국어가 서툴러서 라는 단어가 있지요. 서툴러서는 서툴다 라는 단어예요. 서툴다는 서투르다 라는 단어가 줄어든 형태예요. 자, 서툴다, 서투르다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의미는 어떤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서투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됐어요.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유학 생활을 시작 직접 스스로 요리를 한 후에 먹어야 해요. 자, 이 사람은 처음 요리를 해보는 거예요. 처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요리에 익숙하지가 않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해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가 서툴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우카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보고서와 발표 준비할 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요? 어려워요?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동아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부탁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언제든지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 여러분 도움 알고 있죠?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도움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다, 요청하다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을 도움을 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호가 나우카에게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탁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우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그래도 돼요?
기쁜 소식이죠. 네.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자, 여러분, 역시 우리 동아리가 최고예요. 최고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잘했어요 할 때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많죠. 최고, 가장 좋아요, 가장 그쵸? 가장 좋은 것.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여러 동아리 중에서 우리 동아리가 1등, 가장 높은 것, 가장 좋은 것. 그때 최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나욱화의 대화까지 본문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더 말해 봅시다. 우리가 3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더 공부하면서 더 말해보는 연습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더 말해봅시다의 표현은 지금 문장 3개에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본문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에 따라서는 앞에 나라, 그리고 지역, 그리고 계절이라는 명사 나운들이 있어요. 에 따라서는 앞에 명사를 사용해야 해요. 명사가 아니면 명사의 형태, 조금 있다가 뭐 예를 들어 기라는 그런 형태가 오면 돼요. 자, 의미는요. 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명사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것에 의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돼요. 문장을 보면서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나라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요. 자, 나라가 기준이에요. 나라에 의해서 한국, 그럼 한국 문화, 일본, 일본 문화, 중국, 중국 문화. 자, 문화가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나라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바뀌면,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지역에 따라서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요. 아까 선생님이 재료라는 단어 설명했어요. 네, 그럼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면 김치의 재료와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이요. 한국에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지역이 바뀌면 김치의 재료와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지역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예문도 볼게요.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어요. 사람들의 옷이 달라져요. 바뀌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면? 계절이 바뀌면. 봄에는 봄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또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어요. 이렇게. 계절이 달라지면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뒤에 슬라이드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3개의 빈칸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해보는 연습 시간이에요. 자, 그럼 좋아하는 선물이 달라요. 앞에 들어갈 명사는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대학생이 좋아하는 선물. 또 30대, 40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좋아하는 선물 달라요. 나이가 달라지면 좋아하는 선물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라고 말하면 되죠. 나이에 따라서 좋아하는 선물이 달라요 라고 문장을 말하면 돼요. 두 번째 볼게요.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져요.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져요. 그런데 무엇? 기분. 기분이 좋을 때와 그리고 슬플 때, 화가 났을 때, 뭐 속상할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 기분이 달라지면 듣고 싶은 음악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요? 맞아요. 기분에 따라서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까요?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무엇? 혈액형이요. 여러분, 혈액형이 뭐죠? 피. 몸 안에 있는 피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A형, B형, O형, AB형. 자, 이렇게 해서 혈액형이 달라지면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혈액형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 따라서 공부한 거 잘 기억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더 말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3급 국어를 같이 공부해봤어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늘 공부한 문형과 그리고 어휘와 표현들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만날게요.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